노년층이나 한글이 낯선 외국인들에게 비교적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자판을 격신한 73살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모음이 가운데 있어서 손가락을 패드에 댄 채로 그어주면 문자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키패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와를 쓰려면 오와 아를 손으로 쭉 그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글 표준 자판의 꿈을 키우고 있는 73살의 실버 개발자 박찬영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스마트폰. 헌데 자판 모양이 기존의 것과 사뭇 다른데요. 이 독특한 키패드는 모음이 가운데 배열된 새로운 한글 자판입니다. 스마트폰 한글 자판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고 있는 73 앱 개발자 박찬영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이 바로 박찬영 씨가 스마트폰 키패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키패드 개발이 막바지 작업의 한창이었습니다. 크로스다이어는요, 200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한글 영어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키패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이 회사에서 73 최고령을 자랑하는 박찬영 씨. 하지만 스마트폰 키패드에 대한 열정은 젊은이를 능가하는데요. 그 결과 나이러 자판을 개발했습니다. 리을을 맨 마지막에 처리. 옮기란 말씀이신 거죠? 다시 그러니까 요것만 바꿔봐. 나이러 자판은 한글 키패드 어플리케이션인데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선 보면은 치는 방법이 보이게 쉽게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우지 않고 배우는 시간이 거의 없어도 될 만큼 쉽게 배열을 했으니까 그게 나이러 자판의 핵심입니다. 모음이 자음에 둘러싸인 독특한 배열의 이 자판은 기존보다 글자 크기가 크고 한눈에 글자가 들어오는 배열이라 입력이 용이하고 극기라는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적용한 키패드입니다. 처럼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데요. 그 가장 흔한 그 타건 치는 방법. 예를 들면은 왜 그래? 이응, 오, 아, 이, 왜 그래? 그래, 리을, 아이. 근데 극기 방법을 하면은요, 그냥 이응, 왜, 그래.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유력하게 작동할 거예요. 2002년 키패드 개발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사정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자판과 한글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박찬영 씨. 그에게 나이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 같은 거는 이제 편집이랑 기호가 한글로 적혀 있는데 영문 버전은 영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네. 네. 이건 그냥 써더라도 요건 좀 바꿔놓는 게 낫다고. 네. 그래, 그 얘기를. 네, 할아버지께서 몇 년간 이제 한글로 쏟아 부으면서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한 7, 80년세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혼자 집에서 시작했던 개발을 확장시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인데요. 전 세계로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는 이 회사는 가장 먼저 스마트 한글 자판의 가치를 알아보고 박찬영 씨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도 사실 10년 동안 뭐 사비를 털어서 이제 이걸 개발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대적인 사명감, 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소명감이 있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1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아무 경제적인 그 대가 없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글이라는 우수한 세계 최고의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오셨는데요. 요즘 뭐 창업이라든가 뭐 창조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주제에 가장 걸맞는 분이 아닌가. 비록 연세는 좀 많이 드셨지만 오히려 뭐 젊은 계층 또 중년층이 다 같이 하나 배워야 모범적인 그런 어떤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형 제조사에서 출시한 자판이 스마트폰 전부를 장악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키패드 개발에 뛰어든 73 노장 박찬영 씨. 그 한글 입력 키패드가 왜 필요하느냐? 문자 입력을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문자 입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면서도 하지 못해서 고통이 많습니다. 일종의 한글을 모르는 문맹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한글 문맹 시대가 아니고 문자 전송 문맹 시대라고 보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개발했습니다. 이 키패드의 개발은 날로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 조금은 소외돼 있던 장년층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작품 딱 보면 어떻게 쳐야 될 건지 충분해 보인다. 이때까지 문자 메시지 같은 건 안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고 해보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개발을 손에서 놓지 않는 박찬영 씨. 그는 사실 인생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요.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 오랜 생활이 스마트 한글 자판이라는 새로운 꿈을 그에게 심어줬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착하느라고 고국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할 무렵에 한 60세쯤 지나서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안정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모국 생각이 나요. 그래서 들여다본 게 한글 자판. 자판 개발을 결심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을 떠나 이렇게 혼자 지내기 시작한 것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가지고 여태까지 잘 견딘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출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용할 수 있는 한글 자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이 가벼운 박찬영 씨. 오늘은 특별히 한국정책방송원을 자신이 개발한 키패드로 입력해줬는데요. 방송원 성원. 그렇다면 73 열정의 앱 개발자 박찬영 씨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무엇일까요? 어느 아이템을 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보는데 새로 발견해서 그걸 개발해서 직업을 창출했다든지 또 돈이라도 남았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저 노인네 쓸만하다 한 번쯤 뭐 할 일이 없을까? 그 생각 자체가 창조경제의 생각이에요. 모두가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누군가의 열정이 오늘도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